자, 올해 민생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정부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대폭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안들이 포함됐을까요? 그렇죠. 이제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요, 일단 상반기에 일단 집중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그다음에 대규모로 지원을 하겠다라는 측면인데 굉장히 잘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역대 최대 규모와 그다음에 최고 속도로 이제 정책의 뭐 정책 자금이라든지 정책 금융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체감도를 제고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거든요. 사실 이제는 수출이 2024년도 굉장히 잘 됐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실물 경제 또는 서민 경제에 전혀 체감이 안 됐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감도 제고를 이제는 하겠다라는 측면은 이런 연장선에서 이제는 기재부가 밝힌 상태이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신속 집행을 합니다. 한 85조 원 정도의 민생 경기 사업 진행이 있는데 1분기에 이제 40% 이상 쓰고요. 상반기에 70%, 한마디로 이제 예산의 70%를 초집중이죠. 말 그대로 정말로 대규모로 집중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쓰겠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이제는 경제 정책 방향에 이제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라고 이제 밝힌 상태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회계연도 개시 전에 집행했던 부분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고요. 또 한 가지 집행 규정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은 사업 절차를 좀 단순화해서 단축해서 빠르게 시장에 돈이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측면도 이제 눈에 띕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은 체감도 높은 사업을 먼저 좀 추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소상공인 지원 부분에서 체감도가 좀 높거든요.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이제 지원하겠다는 부분도 이제 이번에 이제 경제 정책 방향에 이제 담겨져 있다라고 평가를 해봅니다. 민생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또 소비가 아닐까 싶은데요. 결국 국민들이 지갑을 마음 넉넉하게 열어야 이게 또 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소비 회복 촉진을 위해서 금융, 세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뒷받침할 예정인가요? 그렇죠. 이제 소비가 정말로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합니다. 이제 경제 성장률을 본다 그러면 이제 소비 부분이 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그 내수 시장 한마디로 이제 소비 시장을 좀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좀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2025년도가 목표치를 잡았을 때 아마도 이제 소비 촉진을 굉장히 유도하겠다라는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밝혔던 것이 바로 이제 내구재 소비 촉진 3종 세트입니다. 이게 내구재는 이제 오래 쓸 수 있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 이런 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노후차 말씀을 듣고 가전도 있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는 정부가 밝혔던 게 이제는 자동차 쪽에서 개소세 인하 부분이죠. 30% 인하 방식을 밝혔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한시적으로 30% 인하가 가는데 요건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 계속적으로 30% 인하가 되는 게 아니라 상반기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의 출고분에 대해서 이 개소세 30% 인하 혜택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확실히 이제는 100만 원 한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뭐 굉장히 도움이 되죠. 또 심리적으로도 사실상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은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겠는데 이 자동차 세제 혜택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요 이제 4천만 원에 이제는 뭐 상당히 국산 중형 SUV를 산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총 7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단 개소세 49만 원 인하가 되고요. 교육세 15만 원 세이브 되죠. 교육세 15만 원은 개소세 30%입니다. 그래서 15만 원, 부가세 6만 원 해갖고 한 총 70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소비 심리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자동차 세제 혜택 예시를 좀 들어드렸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사실 노후차 교체 시에도 개소세가 한시적으로 조금 감면이 되는 부분도 이제 눈에 보입니다. 또한 이번에 또 눈에 띄는 게 전기차 부분인데요. 사실 이게 전기차가 2024년도에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연초 시행을 하는데 작년에는요 2월 달에 결정이 되다 보니까 1월 달에는 전기차가 전혀 안 팔렸어요. 왜냐하면 보조금이 얼마나 주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사질 않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1월부터 아예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제 혜택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400만 원, 그러니까 4,500만 원 이하죠. 4,400만 원 이하에 만약에 내가 전기차를 이제 구매하게 된다라고 이제 본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일단 총 520만 원에 사실상 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단 업계 할인이 400만 원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조건이. 그래서 400만 원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보조금 측면에서 원래는 작년에 8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20만 원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총해서 한 520만 원 할인 효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아마 수요도 소비 심리도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고요. 또한 가전 측면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뭐 내구재가 대표적인 게 자동차, 가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가전을 본다 그러면 일단 취약계층의 가전 구매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죠. 이게 뭐냐면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 지원 서비스인데요. 요걸 이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취약계층 분들은 이제 가전을 산다 그러면 이거를 캐시백으로 돌려줍니다. 이게 좋은 제도가 있거든요. 뭐 환급률 상향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가 현재는 20%인데 앞으로는 이제 이게 30%까지 올라가고요. 특히 잘 보셔야 되는 게 다자녀이신 분들, 방송 보신 중에서 아니면은 내가 출산을 했다, 아니면 대가족이다 이런 분들은요. 환급률이 현재는 10%에서 이게 15%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다자녀다, 3명 이상이다 그러시면요. 이거 무조건 돌려받으셔야 돼요.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 꼭 활용하셔갖고요. 제 주위 분도 많이 받으셨거든요. 다자녀이신 분들. 이거 꼭 환급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는 세제 혜택이라든지 환급률도 높여왔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이 활성화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국내 여행이 더 좀 활발해져야 되는데 요즘은 안타깝게도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국내 여행을 활성화시키고 또 외국인을 우리나라로 불러오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을 도모하기로 했습니다. 할인 쿠폰까지 받아가면서 여행을 즐길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관광이 정말 중요하죠. 사실 우리나라가 경상수지를 본다 그러면 서비스 수지가 항상 약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개인적 희망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인바운드라든지 아웃바운드의 이제는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일단 국내 관광 가볼게요. 인바운드 같은 경우가 촉진 소비를 위해서 쿠폰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휴가 지원을 하는데 비수도권입니다. 비수도권 이제 숙박 쿠폰 100만 장을 신규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여행을 좀 국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사실상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고요. 또한 눈에 띄는 게 근로자 대상 휴가 지원 제도가 있거든요. 아마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내가 중소기업을 다닌다. 그러면 내가 20만 원을 냅니다. 그러면 정부가 10만 원 내고 기업이 10만 원 내서 40만 원의 이제는 휴가비를 만들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휴가 지원 사업인데요. 이거를 좀 활용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 대상을요. 현재는 6만 5천 명인데 이게 개선은 한 15만 명으로 더 늘려줍니다. 그러면 이번 연도에 꼭 이 제도를 활용하셔서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여행을 또 다녀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복지 예산도 늘렸습니다. 4.7% 증액돼 갔고요.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 분들에게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예산을 들여왔고, 그다음에 국내 휴가 활성화를 해서 적극 독려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는 또 눈에 띄는 것이 이제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이죠. 말 그대로 이제는 해외에서 방한하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는 제도 측면에서 제고를 했는데 출입국 편의를 좀 제고합니다. 그래서 동남아 등 6개 국에서 단체객 비자 수수료 면제가 연장이 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에 오시잖아요. 그럼 뭔가 보고 즐길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제와 연관을 시킬 수 있는데 이번에 조금 특징적인 것이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 아시잖아요. 이게 설 명절과 연계해서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는 거죠. 사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띄면서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최근에 이제 명동 가보면 과거와 좀 달라졌어요. 확실히 외국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일본 분들이나 중국 분들이 많아지는 거를 체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흐름이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금융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얼만큼 책정됐길래 역대 최대라고 하는 걸까요? 서민 경제 11조 원이 투입이 됩니다. 네. 엄청나죠, 사실. 그래서 11조 원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집행이 되는데 이게 원래 사전 계획은 이게 10조 4천억 원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11조 원으로 더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조치 또 연장이 되는 게 서민 정책금융 대출 한도가요. 사실 확대 조치가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햇살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어려우신 분들이 이제 햇살론을 받게 되는데 대표적인 또 근로자 햇살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500만 원인데 이제는 2천만 원으로 확대
확대가 되고요. 햇살론 15, 1,400에서 2,000만 원까지, 햇살론 뱅크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확대가 되는 거죠. 이거는 대출 한도가 이제 확대되는 거여서 많은 분들이 더 많은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다. 어려우신 분들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신용회복위원회에서의 어떤 신속 사전 채무 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속 채무 조정은 뭐냐 그러면 일단 보시면은 이제 연체 위기자가 있거든요. 뭐 실업이라든지 아니면 질병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3년 상환 유예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게 특례가 들어가 갖고 지원 대상이 확대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책을 본다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 중심으로 상환 연장이라든지 아니 만기 연장 좀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고요. 그다음에 저리융자 부분도 들어갑니다. 미취업 대상 취업 이제 대학생들도 있고요. 무엇보다 이제 저신용 이런 청년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저리융자가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게 햇살론 유스라고 있어요. 청년들이 받는 햇살론 상품인데 이게 융자 규모가 1,000억 원 더 증대가 됩니다. 원래 1,000억 원인데 예상 규모가 이게 1,000억 원 더 증대돼서 2,000억 원에서 이제 3,000억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억 원에 더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햇살론 유스 자금이 좀 많아진다는 거, 이런 것 이제는 좀 알아셨으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추가 대책으로 본다 그러면 서민금융 추가 지원 방안이 이제 이번에 마련이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는 나와봐야 알겠는데 1분기 안에 지금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민 경제에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다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예. 그럼 이번엔 고용 측면에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요즘 청년 관련 일자리 통계를 보면 아무런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일단은 쉬었다라고 응답한 청년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관련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가 청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 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예, 올케어 서비스, 이게 어떤 거냐면요. 찾아가는 고용 서비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쉬었다 하시는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뭐 자발적으로 쉬는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안 쉬고 싶어도 사실상 이제 일을 찾아내질 못하니까 사실 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고용 서비스, 그래서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맞춤형 지원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각지대 해소도 이번에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케어 플랫폼 참여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을 돌봐야 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런 청년들에게 찾아가서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것, 그러니까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주겠다는 것도 이번에 좀 포함이 됐어요. 그래서 필드에서 요구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가족 돌봄이라든지 고립 은둔을 발굴합니다. 이거는 이제는 통계로 잡히게끔 하는 게 발굴이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만들겠다. 이번에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발굴이 되고 이런 분들에게 이제 복지사들이 찾아가서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측면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립준비 청년분도 있는데요. 18세 이상 이후에 그 위탁가정에서 이제는 사실상 나오게 되는데 이걸 연장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연장하고 있는 이런 청년분들에 대한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규모가 이제 1,000명에서 1,500명으로 이번에 좀 확대가 됐습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게 1인당 20만 원 한도로 사실상 심리검사라든지 의료 서비스 들어가는 거 있거든요. 이런 것도 더 확대가 된다는 거 이제 눈에 띄고, 그다음에 일자리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여러 경험을 해서 나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가는 건데 이런 일 경험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이라든지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경험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요. 이게 1만 명 수준으로 더 확대가 됩니다. 올해. 그래서 이런 것들도 현실적인 지원 정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서비스가 더 많이 알려지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패키지도 지원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 여전히 인기가 많은데 여기에 정부 기여금이 더 높아지고요. 여기에 각종 금융 상품을 추천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열린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청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네. 굴뚝 같네요. 왜 장년층을 위한 이런 계좌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너무 혜택이 좋아요. 왜냐하면 초기 자산 형성 부분에서 본다 그러면 정부 기여도가 있거든요. 이게 매칭을 해줍니다. 그래서 상향이 되는데 이게 보면 월 한든 자기 수준, 그러니까 소득 수준에 맞춰서 월 40에서 70만 원 한도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를 딱 그냥 70만 원으로 딱 이제 고정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청년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이제 매칭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정부의 기여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좋은 서비스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통장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초기 자산 형성에
정부가 이제 기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익률 확대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청년 도약 계좌에서 이제는 금융투자 상품 거래를 이제 허용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는 사실 이제는 방안입니다.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요. 이거를 방안을 검토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도약 계좌를 가지고 다양한 금융 상품에도 투자해서 사실상 이렇게 수익률을 또 확대되는 부분도 기회가 생긴다라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용 축적도 됩니다. 그러니까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성실 납입한다 그러면요. 신용도도 좋아집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일반 은행에서 통장 거래한다든지 성실 뭐 대출 있으면 성실 상환한다든지 아니면 저축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신용도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일 저축 계좌 이것도 이제 성실 납입한다 그러면은 신용도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이제는 연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는 부여가 되고 눈에 띄는 거는 자동 반영입니다. 이거 뭐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요. 알아서 성실하게 잘 이렇게 적금을 하시면은 뭐 자동으로 이제 신용 평점에 도움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산 관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광역자활센터를 통해서 개인별 채무 컨설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청년들은 채무 컨설팅이라는 것들이 자산 관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가갖고요. 내 자산 관리 목표 설정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돈을 모아야지만 또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이런 어떤 생애 주기별로 이제 컨설팅을 해주게 됩니다. 이런 것도 활용해 볼 만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뭐 초기 자산 형성, 수익률 확대, 그다음에 신용 축적, 자산 관리 이런 4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패키지로 뭐 이번에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요. 꼭 청년분들 꼭 이번 제도를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